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지난밤에 별일 없었죠? 별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밤새 모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목이 좀 잠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눈도 좀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매년 8월 23일이 처서니까 곧 더위도 한풀 꺾이고 꿀잠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뭐 모기 때문에 못 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과거 여행을 할까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저는 설마 했어요. 홍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으이그. 그럼 오늘도 얼른 떠나봐야겠죠. 660년 당군이 덕물도에 상륙하면서 신라군과 당군의 연합, 즉 나당연합군의 본격적인 백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조정의 내부 분열로 백제가 혼란한 사이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은 동쪽의 군사 요충지 탄현을 통과했는데요. 이에 다급해진 의자왕은 사비성으로 오는 길목, 황산벌에 계백장군을 보냈습니다. 660년 8월 20일, 그렇게 황산벌 전투가 시작됐는데요. 그렇다면 당시에는 그 백제의 운명이 계백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그쵸. 당시 위기에 몰린 백제가 황산벌로 급파한 병력은 고작 5,000명. 도성 방어와 국경 수비로 분산된 병력을 모두 불러들이기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럼 당시의 신라군은 규모가 얼마나 됐나요? 이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나당 연합군은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 네. 그럼 10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계백 장군이 이게 너무 어려운 싸움이니까 어느 정도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비가 될지도 모르는 처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고 전장에 나갔다고 하죠. 황산벌 전투에서 결사항전한 백제군은 5만 신라군을 상대로 4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4전 4패로 고전하며 위기를 맞이한 신라군 진영에서 16세 화랑인 관창이 백제군 진영으로 달려갔고 창 하나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든 관창은 결국 백제군에게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말의 안장에 매달려 돌아온 참혹한 어린 화랑의 죽음 앞에 신라군은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어진 신라군의 기세에 병력차를 이기지 못한 백제군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계백과 5,000명의 결사대는 몰살당했고 마침내 황산벌을 통과한 신라군은 당나라군과 합류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결국 이 전투가 계기가 돼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해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1993년으로 가볼까요? 1993년 8월 20일 제1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전국 658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능은 1991년 4월 처음 발표됐는데요. 당시 발표 내용은 1994년도 대학 입시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수능을 연 2회 실시하고 대학별 본고사는 부활한다는 내용의 대학 입학시험제도 개선안이었습니다. 원래는 수능이 2번이었나 봐요? 네, 이때까지는 2번이었는데 전기에 한 번, 후기에 한 번 이렇게 한 번 망쳐도 기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또 첫 수능은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 등 총 200점 만점이었다고 해요. 저는 500점 만점 세대인데 저 수능 볼 때가 생각나나요? 네. 사실은 제가 우리 수능 역사에 네. 딱 한 번 오로지 등급으로만 대학을 보내던 그 시기가 있어요. 네. 딱 한 해. 제가 그 해. 그때거든요. 저 정말 수능 총점에서는 제 친구보다 앞섰는데 등급이 그 친구보다 낮아서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했던 아이고. 그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우리 진혁 씨가 태어났으면 또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나 지금 내셔널 SNU 갔을 텐데. 우리 입시 제도는 그간 많은 비판으로 변화해 왔는데요.
1980년까지 이어진 본고사는 높은 난이도로 인해 학업에 대한 부담이 높았고 수능 이전의 대입 전형 국가고사였던 학력고사는 한때 17개 과목까지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단편적 지식에 대한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을 빚은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폭넓은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첫 수능의 2회 실시는 한 해 만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둘 중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었지만 첫 수능의 두 번째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시험을 2번 치르니 부담만 크다라는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진 씨는 수능 2번 보는 게 좋아요? 한 번만 보는 게 좋아요? 저는 2번? 2번? 그래도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놈의 진짜- 등급제. 근데 진짜 똑똑한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난 한 번이면 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쵸? 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과의 네. 리그로. 그럼 이번에는 196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3년 8월 20일 서울의 외곽지대를 도는 순환철도 서울교외선이 개통됐습니다. 개통 당시에는 능이선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순환선은 1961년 능곡, 가릉 구간이 먼저 1차로 개통했는데요. 가릉과 의정부 구간은 미군 군사시설 때문에 연결이 지연되다 1963년 모든 구간이 개통된 겁니다. 당시 개통으로 서울의 인구 분산과 교외 전원도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서울 교외선은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기 위한 나들이 객들로 북적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장흥, 송추 이런 곳으로 MT나 데이트 가는 교통편으로 많이 또 이용이 됐다고 해요. 많은 분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그런 장소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개통 당시 한 번 순환하는데 2시간 10분이 소요된 서울 교외선은 하루 14편을 운행해 4,000명 안팎의 승객을 실어 날랐는데요. 그러나 용산, 성북간 수도권 전철의 운행 등 여러 이유로 이용객들이 줄어들면서 2004년부터 운행이 중단돼 현재는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40년에는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가 망명지 멕시코의 코요아칸에서 암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암살이라니 범인이 누구였나요? 이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자객이었는데요. 서재에 있던 흉기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레온 트로츠키는 암살 사건이 발생하기 석 달 전에도 스탈린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기관 총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대요.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암살을 해냈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1910년에는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이상이 태어난 날이기도 한데요.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이죠. 네. 실험 정신이 가득한 작품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생전에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경제 사정도 좀 불우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그건 잘 몰랐는데. 네. 오히려 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광복 이후에 그 천재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지금은 사실 이상의 이름을 딴 아주 유명한 문학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87년에는 가수 유재하 씨가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데뷔 곡은 뭐였죠? 사랑하기 때문에. 알죠, 네.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 감성. 진짜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진짜로.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